안녕하세요. 러미입니다. 오늘은 LB세비콘이라는 회사를 보려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공부했을 때는 뭐 투자회사하고 종속기업들이 좀 있어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세부적으로는 못 봤고요. 세부적으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쉽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은 적정 주가율이 지금 106%인데 멀티플은 15입니다. 멀티플은 15고 조금 아직은 더 오를 여력이 있는 거죠. 적정 주가율을 보면은 적정 주가율이 100%면은 적정 주가인데 106%인 거는 아직 조금 더 오를 확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LB세미콘 보면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현황 보면 어쨌든 이 회사는 마이크로스케일이라는 주식회사가 LB세미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동사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사양,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요청을 하겠죠. 팹리스에서 설계한 주문. 팹리스가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설계한 대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거죠. 범핑 그리고 WLP 관련 기술들을 한다. WLP가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호응종 회사입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차세대 패키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WLCSP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게 좀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을 한번 보면 보고자가 LB네. 뭐 어쨌든 지분이 LB, 구본촌, 구본안, 이거 구시 집안입니다. 구시 집안 지분을 다 합하면 한 20몇 프로 되겠네요. 뭐 그래도 책임 경영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아이고 구혜선 씨도 여기 구혜선 씨도 여기 지분이 이만큼이나 있네요. 구혜선 씨가 좀 씁쓸하네요. 그래도 지금 잘 지내고 있겠죠. 혼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혜선 씨가. 안타깝네 갑자기. 그리고 투자 지표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EPS, BPS 별로 안 높습니다. 너무나 좋은 회사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EPS 몇 천 원 되는 거 많이 봐서 최근에 봤었고, BPS 2, 3만 원 되는 거 봤었고, 펀은 약간 뭐 기대치가 조금 높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업종포보다는 약간 높네요. PBR 3.47이고 쭉 보시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어려운 거 없고, 수익성 2020년에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 올랐는데 ROE도 2020년도에 좀 떨어졌고요. 성장성은 순이익 증가율이 약간 떨어졌네요. 순이익 증가율이. 그리고 유형자산 증가율도 떨어졌고, 대부분이 2020년도에 떨어졌어요. 19년 비해서. 그리고 유동부채는 별 차이 없고, 그리고 이자 발생 부채는 조금 늘었고, 순부채는 약간 늘었네요. 이자 발생 부채는 되도록이면 뭐 늘지 않으면 좋은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는 이자 발생 부채도 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력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유동부채는 당연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뭐 중간 정도 되고, 비유동부채 길게 갚아야 될 거는 퍼센테이지가 좀 낮네요. 어쨌든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활동성을 보면은 저는 회전율 안 보니까 회전일수로 보면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좀 좋아졌습니다. 원래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업들은 돈을 빨리 받기가 힘들거든요. 자기들이 물건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그 돈을 받으려면 돈 달라, 빨리 달라 이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60일 정도, 2달 정도로 하면 좀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 비해가는. 그리고 매입 채무 회전일수는 30일이니까 또 자기들 협력업체는 또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돈을 빨리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아니고 완전 소기업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는 회사들이 조금 고통스럽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기업 현황에서 재무 손익을 한번 볼까요? 종합정보에서 참 손익을 한번 보면은 지금 보면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있죠. 지금 500억 늘었고, 여기서는 600억 늘었고, 매출액 증가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21년도에는 컨센서스는 597이네요. 조금 늘 거다 같다. 제가 지금 제 앱에다가 컨센서스 넣고 있는데 자료 땡겨오는 게 좀 늦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앱 쓰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네요. 영업이익률을 잘 안 봤었는데 요즘 들어서 영업이익률을 잘 봅니다. 그때 LNF하고 에코프로비엠 비교했을 때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확실히 좋았고 LNF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LNF는 LG화학에서 직접 배터리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LNF가 그걸 받아서 2차 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자기들이 조절하기 힘들고, 에코프로비엠은 삼성이나 SK 쪽에 납품을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아서 에코프로비엠을 더 추천한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나면은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어지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 홈페이지 보면 어쨌든 이 회사는 후공정 회사다, 패키징 회사다,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서. 그러니까 룩 비욘드 저 건너편을 봐봐라, 베스트 솔루션 공급자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봐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웨이퍼 범핑 이거 하고 스루 프루브 테스트하고 백엔드 솔루션 프로바이더 후공정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후공정 한다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DDI 칩도 한다는 거,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칩 한다는 거고, 뭐 범핑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WLCSP 기술이 이게 좋고요. 플립칩은 하나 마이크론 할 때 봤었죠. 그 영상에 보면 또 짧게 제가 그림을 급하게 그려서 한 게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잘 싫어하는데, 저도 이게 자료가 이해를 하려면은 그게 반드시 그림을 좀 그려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은 좀 더 그림을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LCSP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고요. WLP가 웨이퍼 레벨 패키지고, WLCSP는 웨이퍼를 가공 후 하나씩 칩을 잘라내던 패키징 하던 방식이 아니고, 패키징을 다 하고 난 뒤에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하나 위에다가 웨이퍼를 잘라서 하면은, 작게 잘라서 그걸 작업을 하면 훨씬 힘드니까 웨이퍼에서 바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작업 효율이 높아져서 좋다. 그게 WLCSP 기술이고요. WLCSP 기술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웨이퍼입니다. 이 동그란 게 웨이퍼고, 웨이퍼를 처음에는 이렇게 자릅니다. 이거 제가 선을 끊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르죠, 보통은. 근데 지금 WLCSP 기술은 웨이퍼 위에다가 칩을 넣고 패키징을 다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까만 선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을 다 해놓고 자르는 거고, 그게 WLCSP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면 대충 짐작 가겠죠. 그림 진짜 못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바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방금 WLCSP를 설명을 들었고, 저게 고급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저걸 하면은 반도체는 수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엄청나게 흑자가 나고 이익이 나기 때문에 저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WLCSP 다음에는 범퍼입니다. 범퍼 하나 마이크론 할 때 대충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나올 때마다 설명할게요, 그냥. 자, 범퍼 들어갑니다. 일단 반도체를 보면은 PCB가 있고요. PCB 아시죠? 초록색 바탕에 철 같은 거 있는 거 PCB. 거기에 솔더볼이 있고, 거기에 기판이 있습니다. 기판 위에 범퍼가 있고 칩이 있습니다. 칩이 우리가 말하는 그 반도체 칩을 얘기하는 거고, PCB하고 칩하고 연결이 바로 안 되는 이유가 칩이 너무 작아서 PCB하고 연결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판을 하나 넣고요. 기판을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서브스트레이트. 반도체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서브스트레이트로 나오는데 그걸 기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CB하고 기판을 연결해 줄 때는 솔더볼이라는 볼이 들어가고, 칩하고 기판하고 들어갈 때는 중간에 범프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최신 기술이고요. 예전 기술은 칩에다가 칩하고 기판이 선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수만 개의 수만 개의 칩이 연결되는데 얇은 와이어로, 그냥 본딩 와이어 기술이라 걔가 MK전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금으로 하다가 은으로 하다가 구리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소재를 싼 걸로 해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프로 해가지고 연결을 한다는 거고요. 아, 그림파니까 빨리 시간이 끝날 수가 있네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다시 보시면은 아까 그림에서 얘기한 범프가 그 범프입니다. 그래서 그 범프를 이용해서 한다는 건데,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와이어 본딩 와이어, 뭐 MK전자 홈페이지 가면 본딩 와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됐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범프라는 걸 넣어가지고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 범프로 하는 게 뭐 솔더 범퍼, 그리고 뭐 CU 구리 범퍼, 구리가 CU가 그린가요? 아, 무식해가지고 CU가 뭔지 한번 볼까요? CU 하니까 편의점 생각나네. CU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화학 시간에 너무 공부를 안 했네요. CU를 보면은 역시나 편의점이 많이 나옵니다. CU가 뭐지? CU는 다음부터 CU는 쿠바의 도메인이다. BGF 리테일이 하는 건 되다. CU. 아이, 이렇게 치면 안 되겠다. CU가 엄청 많네요. 금속 CU, 금속 CU. 아, CU가 동이네요. 응? 통산동 파이프 가는 CU가 동이었구나. 와,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 CU가 동이네. 어쨌든 범프 종류가 동이 있고, AU도 한번 볼까요? AU. 왠지 은인가? 금속 AU. 응? 금속 AU가 어딨지? 응? 금속원석. 이거 왜 자세히 안 나오죠? AU가 금이네요. 와, 새로운 걸 알았네. CU는 동이고 AU는 금이랍니다. 그러면 BU는 은인가? 어쨌든 이렇게 범프의 종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프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AU는 이거 금이죠. 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으로 해서, 이게 아까 본딩 와이어 그 그림에서 IO 위치를 재위치 시키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선 연결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동그랗게 네모에다가 여기 IO가 왔다 갔다, 그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레이아웃을 재위치 시키는 데 쓰는 거라고 합니다. 정확히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뭔 이유로 쓰는 건지 모르겠고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CU, 아까 CU가 동이었죠. 동인데 동을 굵게 해서 스트레스를 흡수한다는 거죠. 본딩 와이어에서요. 패시베이션. CU 공정은 구리의 낮은 저항으로 인해 일반적인 알루미늄 패선에 비해 높은 전류도 잘 흐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그리고 본딩 프로세서 윈도우를 제공할 뿐만 이런 데에 뭐 쓴다. 이걸 굵게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꺼운 CU, 두꺼운 동을 쓴다는 거네요. 범프할 때 두꺼운 걸 쓰면은 뭐 더 좋다 그런 얘기 같은데, 솔직히 이게 어디 공정에 쓴지는 안 적혀 있는데요. 앞에 범퍼가 있었으니까 범퍼에다가 두꺼운 동을 쓴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웨이퍼 테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웨이퍼 테스트 하는 겁니다. 웨이퍼 아시죠? 모래를 열 바짝 올리면 규소로 나오잖아요. 규소 그거를 뭉쳐가지고 만들면 인곳이고, 인곳을 슬라이스로 사사삭 자르면 웨이퍼 됩니다. 웨이퍼. 그래서 이 웨이퍼를 테스트 한다는 거죠. 웨이퍼생의 칩을 프로빙 하는데, 칩이 프로빙 테스트 한다는 거죠. 테스트해서 기능이나 설계에 일치하는가, 웨이퍼가.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 양품만 뭐 골라내서 뭐 어떻게 한다. 이 공정을 오토 웨이퍼로 해서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정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여기 있고, DDI는 아까 말했다시피 디스플레이 칩입니다. 디스플레이 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기계가 2대나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백엔드는 라미네이팅입니다. 그 하나 마이크론 할 때도 라미네이팅이 나왔는데, 그 웨이퍼를 그냥 그 인곳을 자르면은 까칠까칠한가 봐요. 그래서 웨이퍼를 갈아서 웨이퍼 회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테이프를 패턴면에 접착한다요. 그게 라미네이팅이랍니다. 세부적인 공정을 나누지 않고 반도체를 일반적인 공정으로 굴단하게 나누면 8가지 공정으로 나누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후공정에 이런 것도 하나 봐요. 웨이퍼 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패턴면에 접착하고, 뭐 그리고 갈고 웨이퍼 반대쪽을 블레이드 휠을 이용해서 연마를 한다는 거죠. 성능 좋아지게. 그리고 이거 칩을 추적하기 위해서, 칩을 트레이스 하기 위해서, 문제 생기면 칩을 추적하기 위해서 레이저로 각각 칩에 고유 코드를 이렇게 박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칩을 이렇게, 와이프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죠. 지금 이렇게 십자로가 자르죠. 자르는데 이걸 칩을 좀 고정시켜서, 틀을 맞춰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프레임을 놓는데, 프레임이라는 것과 이 웨이퍼를 접착시키죠. 어떤 테이프 같은 걸로. 여기 테이프 있네. 테이프로 웨이퍼 프레임과 웨이퍼를 접착시켜요. 그러면 여기 딱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소잉이라는 게 자르는 거예요. 소가 톱이죠, 영어로. 그래서 이걸 자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싱은 레이저 그루빙, 테이프 마운트인데 웨이퍼를 규정된 칩 사이즈대로 절단하는 공정입니다. 절단하는 거. 요거는 절단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고, 요거는 절단 내는 겁니다. 절단 낼겨. 다이싱 쏘입니다. 레이저 그루빙 해가지고 자르는 거고, 그리고 접착력을 저하시킨다. 원활한 픽업을 위해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테이프의 접착력을 저하시켜서 픽업을 좀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하는데 SFA 거기 보니까 자동으로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삼성 반도체 공장의 영상을 보면 SFA 홈페이지에 있는 장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픽업 앤 플레이스, 그러니까 잘려진 웨이퍼를 양품 칩만 옮겨 담죠. 자동으로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겨 담고, 그 다음에 비주얼 인스펙션 검사한다는 거죠. 그냥 뭐 외관 검사 기준이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킹합니다. 요렇게. 이거 많이 봤죠. 이런 포장 많이 봤죠. 옛날에 디스크 굴단할 때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런 공정에 들어가는 백엔드의 후공정에 들어가는 걸 많이 한다. 뭐 R&D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LB 루셈은 관계사입니다. 종속회사. 그리고 받고, 뭐 공정소개 동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을 다 해서 굳이 공정소개 동영상은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동영상에 나와서 그럴라 갑자기 느려졌어요. 이제 됐다. 이거 보이죠? 범프다, 범프. 화면에 이거 매출일 같아 보이는 거 보이죠? 매출일 같은 거 이거 화면에 방금. 자,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저는 2배속을 좋아해서 자, 딱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SFA 그 장비 H 뭐 장비 그거예요. 그리고 펌핑 테스트 하는 거, 그리고 백엔드 방금 얘기 드린 거, 그리고 조립한다는 거고, 이 장비들이 SFA에서 보이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장비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이고 2배속입니다. 이거 범프입니다. 범프. 이거 저거 뭐고 파 쪽에 셀 같은 거 저거 범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도 SFA에서 봤어요. 이거. 그리고 접착력 높이기 위해서 범프에 이렇게 뭐 한다는 거고,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장비도 SFA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도 관광성 수지를 도포한다. 이건 뭐 다 얘기할 필요 없죠 뭐. 관광액을 올려가지고 포토 레지스팅을 하는 거죠. 야, 멋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전부 전공종인데, 저게 SFA가 저거 뭐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데, 거기에 저런 장비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얼마 전에 수주를 뭐 좀 받았다고 하던데, 삼성전자에서도 수주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건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저는 많이 봐놓으니까 보니까 뭐가 뭔지 이런 느낌이 오네요. 범프다, 범프. 금 범프. 이거 솔더 범프. 그 다음에 이거는 뭐고 CU 금이었나? 이거 RDL, WLCSP. 방금 이거 펜아웃은 여기 칩이거든요. 펜아웃 잠깐만요. 펜아웃 제가 저번에 한 설명 한번 들었는데, 자, 지금 요게 칩이거든요. 지금 요까지가 칩입니다. 지금 반도체 칩이고, 요렇게 있는 게 펜인입니다. 펜인이고, 요까지가 요게 패키징입니다. 패키징에도 이제 이렇게 범프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만 하면은 범프를 많이 못 쓰고 효율도 떨어지죠. 여기는 외부에도 막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만 공간이 있으면은 이걸 촘촘하게 많이 못 넣는데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여기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펜인입니다. 펜인이고, 여기 범퍼가 요 바깥에까지 있으면 펜아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펜아웃이고요. 펜아웃 WLP입니다. 이게 하나 마이크론에서 설명드렸고, 펜아웃 WLP 요게 요 기술이 삼성이 이제 그 애플에 수주 받은 거를, 반도체 수주 받은 거를, 저기 대만 어디죠? 대만 뭔 회사고 TSP가 뭐고, 이것도 기억납니다. 대만의 유명한 회사 있죠. 삼성전자보다 이상 잘 나가는 회사. 어쨌든 그 회사가 요 기술 때문에, 펜아웃 요 기술 때문에 삼성전자가 받은 애플 반도체 수주를 다 가져갔어요. 완전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게 전화기 언제 버전이라 하여튼 간에 그 때문에 이걸 싹 다 가져갔습니다. 아는 거 많이 나오니까 신나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LB세미콘의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는 거 많이 나오니까 신나네요. 봤던 걸 직접 영상으로 저를 보이니까 좋네. 유상증자도 유상증자 있구나. 얘들 지금 장비 많이 투자하나 봐요. 와, 잠정 실적도 한번 볼까요? 기대되는데. 매출액이 이거 뭐고 100만 원이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만, 1000억, 1138억. 영업이익이 이게 100억인가요?
100억이가 영업이익이 작년에 어땠죠? 100억이네. 400억이면 아 1분기에 뭐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네. 아직 실적이 많이는 안 나왔네요. 크게는 많이 안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전자공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설명한다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재무제표는 어차피 좀 괜찮은 회사인데 2020년에 조금 안 좋았으니까 어쨌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보면은 자산은 5,274억이고 부채는 3,009억이 92억이니까 뭐 부채 비율은 크게 나쁜 건 아니고 자본도 2,182억이고요. 작년에는 4,427억이네요. 매출이 영업이익은 427억이고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794억 문제 없습니다. 마이너스로 나오면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은 805억을 투자를 했는데 뭐 장비 사거나 이런 데 많이 했겠죠. 유형자산 취득을 많이 했겠죠. 그렇지. 유형자산, 뭐 장비 같은 거 많이 썼겠죠. 솔루션이나 유형자산, 그럼 무형자산도 많이 샀을 거고 이게 솔루션 같은 거고 이게 장비나 기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웬만큼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유상증자 들어간 거 보니까 저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갑자기 한숨 나오네. 그리고 165억 재무활동 현금은 빚을 좀 냈다. 뭐 차입금을 317억원 갚았고 또 돈을 또 빌려왔다. 이렇게 돈을 빌려왔고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만 좀 보죠. 종속회사를 엘비루셈이 있네. 엘비루셈은 상장된 회사죠. 상장 안 된 회사인가? 뭐 이거는 딱히 볼 거 없을 것 같고 엘비루셈을 한번 볼까요? 아까 엘비루셈이 있었는데 엘비루셈이 이제 엘비세미콘에 뭐 이제 재료 같은 걸 대나 보네요. 이게 테이프 치본 필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엘비세미콘에 뭐 물건을 대는 것 같고요. 저것까지 자세히 보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아까 종속회사를 좀 더 몰라 있는데 종속회사 보시면은 엘비루셈 하나 있네요. 엘비루셈 하나 있고 단기에 자산 부채 자본 뭐 이거 안정적인 것 같고 단기 순이익 45억밖에 안 되네. 이거 엘비루셈이 크게 중요한 회사는 아니네. 그때 종속회사에 투자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저게 다네요.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 자기들 것만 봐도 영업이익 256억이니까 합쳐서 보면은 427억 170억이나 되나 그러면 저게 엘비루셈이 45억밖에 안 되는데 내부거래 제거 전 요약 재무정보 내부거래도 포함이 되나 모르겠네요. 재무제표에. 그러니까 내부거래는 뺀 거래요. 저거는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매출이 높아졌나. 어쨌든 그게 조금 매출이 약간 영업이익이 약간 비는 게 있네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엘비루셈이 상장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장회사가 아니에요. LB루셈이 상장되는가 본데 LG 계열이네요. LG 쪽 회사였네. LB루셈도 상장한다고 하니까 LB루셈도 지금 보면은 뭐 한 4, 50억 이상의 흑자가 나고 있다고 하니까 몇 천억은 대입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상장 IPO 할 때 바로 주식을 살 필요 없고 이건 좀 지켜보면서 LB세미콘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그려봐야죠. 자, LB세미콘 보겠습니다. LB세미콘 차트를 보면 오르긴 많이 올랐네요. 그동안 뭐 반도체 회사들 다 올랐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이렇게 딱 하면 위에 선하고 마주치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조금 횡보를 한 게 아니라 우상향을 했네요. 우상향 계속. 근데 여기서 많이 떨어졌네. 지금 이쪽에서 거래량도 엄청 줄었습니다. 이게 언제지? 2020년 9월부터는 거래량이 딱히 많이 나온 적이 없네요. 그래도 주식은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5일 평균선 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밑에 이 지지선 이 밑으로 더 내려갈까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선을 한번 더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부적으로 좀 끊는 편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선이 하나 더 꺼지는데, 지금 선을 하나 더 꺼보니까 딱 나오죠. 이 지지선에 걸렸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걸려있는데 요거보다 밑으로 뚫으면은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더 추매를 하든지 매수할 더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로 봤을 때도 일로 봤을 때도 약간 떨어지고 있는 편이었네요. 이게 이렇게 마이크 보면은 여기도 걸쳐졌네요. 여기서도 걸려있네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량은 최근에 조금 나아졌었고, 여기 보면 OBV는 볼까요? OBV는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끝에 약간 끊겼고요. OBV까지는 잘 안 보니까 저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LB세미콘은 차트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따 사야 될 것 같고,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시점이 13,700원이고 13,800원이니까 요거보다 더 밑에 내려오면 일단 사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겠죠. 여기도 13,700원 정도네요. 자, 오늘 LB세미콘을 좀 빨리 봤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LB세미콘이랑 하나마이크론이랑 두 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면 후공정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이거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알면 반도체 업체들 주식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도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